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잠재의식의 습관, 패러다임을 바꿔라. 바 프록터 부의 확신. 지은이는 바 프록터, 옮긴이는 김문주,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에서 바꿔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패러다임이다. 이 책의 저자 바 프록터는 40년 넘게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해온 전설적인 성공 철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에서 가장 처음 소개된 주인공으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의식의 습관, 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하며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와 성공을 부르는 패러다임을 갖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만이 가진 6가지 놀라운 지적 능력과 그 사용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가지 비밀 병기는 관점, 의지, 상상, 직관, 기여, 판단으로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 6가지를 강화하여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제한하는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열쇠를 건네줍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린 정신적 프로그램인 패러다임을 바꿔 돈, 건강, 일을 비롯해 인간관계와 인생을 완전히 변신시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껏 우리가 배운 거의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에 가고 책을 펼치고 그 책을 읽고 내용을 질문하고 다시 다른 책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책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저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 과거에 교육받았던 방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으며 그저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다. 이른바 명문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학위를 취득하고도 허우적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지도 못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산하거나 폐업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아니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내재된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과 관련 짓지 못한다.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똑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했다.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 명망 있는 기업의 창업자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없었다. 물어보면 이들은 다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관련이 있는 것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굉장히 잘 이겨낸다. 대공황 시대에도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아니며 모두가 파산하지도 않았다. 일부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크게 성공했다. 왜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냈다.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바깥 세상이 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부분 사람이 이야기를 포기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를 알려주는 세미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다.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왔는데도 나 역시 그 원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아니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심지어 아기도 배울 수 있다. 인간은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는 소홀했다. 두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깨우침이 핵심이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한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도 성과로 나타난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동기부여 작가이자 강사인 네빌 고다드는 이 점을 아주 잘 표현했다. 그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미래는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지적 능력을 지녔다. 세상의 다른 작은 생명체들은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녹아들지만 인간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지적 능력이 있기에
그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다. 보통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 고등 능력에 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기여,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이 6가지 경이로운 지적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 물리적인 결과로 바뀐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의 녹색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를 정확히 표현했다. 존 케네디가 본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로 실어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넣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두드러지는 생각,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생각은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편한 형태로 모습을 갖춰 시시각각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주의 제1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형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패러다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패러다임 안에서 살지 못한다. 자기만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많은 사람이 부모나 보호자, 그 밖에 누군가가 만들어준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며 그 패러다임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 생각은 심는 대로 자란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완전히 연역적이다. 그 무엇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도덕관념도 없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얼 라이팅게일이 가장 낯선 비밀을 통해 표현했듯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곁에 독초인 까마중을 심을 수도 있다. 옥수수든 까마중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날 것이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곤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글을 쓰자.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자. 언젠가 한 미술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 이런 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보편적 지성에 심는 것이다. 이 보편적 지성은 법칙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의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 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에서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안겨주는 그림과 같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신과 합이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테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이고 간단한 규칙이다. 이 규칙을 따르면 승리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패배한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쫓고 싶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결정이다. 두 번째는 시각화의 이해다. 세 번째는 규율이다. 이 규칙들은 내가 태도를 계속 올바르게 유지하고 나 자신과 회사를 위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 태도를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은 한 가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내비리 했던 다음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도 그 생각의 잉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신념이 필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혼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혼이다. 영은 혼이 지시를 내려주길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봐, 그러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는 그 영을 이끌어야 한다. 혼은 자기를 향해 자기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영원히 이끌어야 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주지 않는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 신은 행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린다. 신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한다. 우리의 존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신은 합법적이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한다. 신은 우리의 이미지를 가져와 바꿔놓으며 그때부터 이미지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인 형체를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봐왔던 꿈을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라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베르너 폰 브라운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필요한 건 의지가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그 방법과 수단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진정 이 일, 이것을 원하는가? 규칙 1.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우리는 주파수에 맞춰 움직인다. 우리 앞에 마치 줄공책처럼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선은 진동수 혹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아래쪽에 그어진 선 위에 R이라고 쓰고 저 R은 성과 리절트의 R이다 라고 말해보자. R은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다.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별을 그리자. 이 별은 더 높은 선, 그러니까 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원하는 주파수까지 올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의 결과로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를 세우기만 할 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규칙 2.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 내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기술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현재형으로 쓰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써야 한다. 또한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하고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 나는 지금 뭐뭐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목표가 이뤄진 시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해 보자. 그것이 인생 시나리오다. 어쩌면 직장 동료나 이웃, 가족이나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 듣기 싫다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쳐야 한다. 이미 목표 지점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걷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때 상상은 훌륭한 도구다. 상상은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든 이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도구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자신을 데려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해 영혼과 형상 사이에 벌어지는 일 그 자체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대부분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것을, 무릎을 꿇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되뇌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무릎 꿇고 떠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한 목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것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다. 이 말을 곰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알 수 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도달한 상태로 거기에 흠뻑 빠져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상태가 우리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둔다. 그때부터 목표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사람들은 당신이 꽤 오랫동안 봐온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얼 라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꿈
즉 꿈꾸는 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역동적인 파도는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전을 만들어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녹음하는 행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대다수가 마음속 두려움에 대한 잡담과 자기 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익숙함은 우리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다시 끌어온다. 머릿속에서 두려움을 반복해 말하며 그 말이 우리의 목소리인 양 듣는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현재형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스스로 그 현실을 되풀이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원하는 것을 향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쓸 수 있다. 이 행위는 아주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믿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닿아야만 한다. 규칙 3.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그 다음 핵심은 자기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규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규율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둔 적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에게 말한 대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나는 모든 사람이 규율을 지킨다고 생각한다. 다만 간혹 잘못된 일에 규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규율을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행동한다. 예를 들어 중독자들이 그렇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중독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철저히 규율을 따른다.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렇듯 규율이란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따르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하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제로 이루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또 하나 가치 있는 기술은 일상 업무에 자기 암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기 암시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일종의 제안이다. 의식적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잠재의식으로 이끄는 생각을 가리킨다. 평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암시를 쓴다.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생각이 바로 자신에게 보내는 제안이다. 자기 암시를 일종의 자기 체면처럼 이해하면 쉽다. 마치 나의 외부 어딘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최면 암시를 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해. 당신은 자신에게 건넨 제안을 스스로 반복해서 곱씹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바꿔라.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관점을 바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관점은 정신적인 도구다. 관점과 마음의 관계는 정력과 마음, 시력과 마음 간의 관계와 같다. 우리는 신체적 감각 덕분에 물리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관점과 같은 지적 능력 덕분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 말이다.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세상을 마음속으로 보는 것이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전환하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세상은 우리를 위해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상상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는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상상이다. 나는 상상을 통해 수많은 일을 해냈다. 온갖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책도 몇 권 썼다. 나는 운해형 인간이고 운해형 인간은 매우 창조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능숙하게 상상을 활용하지만 창조적인 능력을 봤을 때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모자란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창조적이다. 상상을 좀 더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신의 표현이다. 관점과 의지, 직관, 판단, 상상, 기억 등 우리의 지적 능력은 모두 창조적인 능력이다. 이 능력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그러고 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더 나은 방식이 있다. 따라서 그 방식을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통해 흐르는 명료하고 순수한 힘이 있다. 그 힘은 우리 의식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형태가 없으며 우리가 그 힘의 형태를 만들어 준다. 이 지점에서 상상이 시작된다.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가져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옮긴다.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해서 에너지를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세계 단 1%만이 알고 있는 부와 성공의 비밀, 밥 프록터 부의 확신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